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토요일 오전에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 짧은 기쁨 뒤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한 번만 해본 나라도 아니었고 두 번째 탄핵 사건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도 그 사유가 명확했는데 사람들은 왜 눈물을 보였던 것일까? 간절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늦은 밤에 친위 쿠데타 시도에 놀랐던 그 충격 때문에 이윽고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 정당의 탄핵안 부결을 힘없이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범들로부터 저지되었던 한남동의 그 차가운 공기를 기억하기에 어렵게 이뤄낸 윤석열 구속의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와 항고 포기에 느꼈던 무력감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내란 수괴의 파면 선고마저도 국민의 상식적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땐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4월 4일) 11시부터 문영배 재판관이 읽어내려간 결정문은 초반부터 높은 확률의 파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우리가 두 손을 모았던 이유. 의연하게 지난 넉 달을 온 힘을 다해 웃으며 싸우고 웃으며 연대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은 더욱 커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통함. 입만 열면 거짓말, 남 탓하기 바쁜 인간들이 내란 이후에도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며 내란을 정당화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헌법 수호 세력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분노. 게다가 그런 인간들을 매번 뽑아주는 자들이 내뱉는 추악한 구호들, 고작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키고 희대의 사이코를 우리의 대통령이라 칭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에 대한 분노. 거기에서 비롯되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간 그런 수준의 것들에 인간의 나라를 맡기며 어떤 일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는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가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시대의 종식, 계엄 저지에서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지치고 더디다 하더라도 함께 웃으면서 연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민들의 저항, 시민들의 목소리, 세계사에 기록될 친위 쿠데타에 대한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을 반납하고 윤석열 파면에 대해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그 다음을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4월 5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당연히 또 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언젠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지만 그 판결을 보면서 들었던 감정은 야, 전 세계사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막은 나라, 시민이 막은 나라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막은 나라는 뭐 1%, 2%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건 전 세계사에 유례없는, 심지어 비폭력,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모든 외신이 어제 대한민국을 집중할 만하고, 그리고 이 12월 3일부터 어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역사에 남길 만한 일이다. 저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내란 조사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내란 부역자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 부역자라는 건 그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열어놓을지 모르겠지만, 나치에 부역했던 언론인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이죠. 근데 뭐 언론이라고 하면 그래도 언론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 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를 넘은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데 온갖 허위 가짜 뉴스를 뿌려서 윤석열의 친위 구테타를 지속시킨 이런 언론들은 실제 폐간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스카이데일리 이런 곳들은 저는 엄밀하게 법 적용을 한다면,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이 사람들을 어느 선에서 봐줘야 될진 전 잘 모르겠어요.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 사람들의 전방위적인 스피커가 되어줬습니다. 내란 특별법에 무엇이 담길진 모르겠으나, 또 실제 그 특별법이 제정될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시도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도 만약에 처벌받는 사람들은 진짜 온 가족이 무릎 꿇고 재판정에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어도 그 죄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다 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과도하지 않습니다. 박영식 씨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언론사 다니셨는데 너무 과도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신문을 폐간한다니. 아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양반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양반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 터지면 뒷짐지고 어떤 편에 안 서려고 그러고, 뒷짐지고 나는 피해 안 보려고 그러고, 뒷짐지고 내 생각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두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범야권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거예요, 아마 다들. 아마 이 대선 과정에서 토론이 있으면 정치 보복을 할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장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까요? 국민 통합을 최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통합무쇠가 되는 건데, 승복이란 얘기를 하면서, 승복이란 얘기를 하면서 여도 야도 승복해라, 이재명도 승복해라, 윤석열도 승복해라, 위대하게 승복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승복을 한다라는 것에 뭐 선거 나오기 전부터 승복 타령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 승복에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헌법 수호 세력들에게 승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 너도 얘도 나빠,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그러니까 엄마가 결론 내리면 그 결론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승복은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가, 살인범이
성폭행범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승복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나 승복을 한 거죠. 윤석열에게는 이젠 전 대통령의 호칭도 아깝습니다. 불명예스러운 퇴진이자 파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사실상 미친놈 하나를 끌어내리는데 온 국가의 에너지가 다 동원됐는데 윤석열이란 작자에게 어떻게 전 대통령 소리를 붙여줍니까? 윤석열은 희대의 사이코이자 내란범이에요. 과감한 게 아니에요. 레거시 언론에서도 얼마든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선출돼서 2년 11개월 동안 나라를 다 진짜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자를 파면시키는데 넉 달 동안 우리 국가와 국민의 모든 에너지가 결집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사실 언론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뒷짐지고 양반질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의 유지와 지속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제도 여러 사설들에서 승복 얘기를 꺼내서 언론은 다 쓰레기구나 진짜. 어제 신인규 변호사도 짚어줬지만 경향과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요, 자 이제 우리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다 이거 승복하고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것도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도 다수가 있겠죠. 근데 이 건은 아까 문형배 재판관의 결정문 전체를 앞에 시작할 때 다시 틀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미친 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영구 집권을 꿈꿨던 사안입니다. 한국의 히틀러이자 한국의 독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예요. 총칼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수거 대상, 영현백 뭘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승복 타령을 하고 있길래 진짜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보니까요.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 찍고 경제 살리는데 온 힘 모아야. 제가 이제 이데일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다. 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을 이제는 동일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일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왜? 이데일리는 파악을 못해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강력한 대권주자이고 곧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 시기에 4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막는 과정에 범야권의 역할, 이것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중립병에 휩싸이는 거예요. 윤석열도 나빠, 이재명도 나빠? 이 논리가 왜 나왔겠어요? 다 언론 때문이죠.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때문이죠.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악마화된 사람이 악마화의 끝판왕이에요, 거의. 악마화의 끝판왕이 유튜브 라이브 켜고 국회에 모여달라고 했을 때 그 방송 보고 국회로 달려온 민주당원들 혹은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를 보고 여의도에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명명하거나 내란을 막은 자들이죠. 근데 한가롭죠? 파면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하며 너의 행동에 죄다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래. 이데일리 이런 인간들은 나중에 윤석열이 내란을 진짜 성공을 했다거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잖아요? 윤석열 각하만세, 윤석열이 방귀 끼면 향기롭다고 할 인간들이에요. 자, 극단적 분열 더 이상 안 돼.
탄핵 찬반 모두 절제를. 절제? 찬반 모두 절제? 전 이런 기만적 중립을 진짜 혐오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탄핵 찬반 모두 절제? 아니지. 늘 얘기했지만 상식과 비상식, 민주와 반민주, 자유와 반자유, 헌법과 반헌법,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불합리, 이 대결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찬반 모두 절제, 저는 탄핵 찬반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란 찬반 집회죠. 엄밀히 얘기하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을 찬성하는 것과 동일하죠.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시는 분들이죠. 극단적 분열, 국론 분열. 제가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이요, 국론이 일치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론이 일치된 적이 있어요? 항상 대립이었지. 영호남의 대립, 지역 갈등, 진보와 보수의 대립. 근데 그 대립에 대해서 정치도 책임이 있지만 언론은 책임이 없습니까?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한쪽 편에 서서 과실을 따먹은 게 언론 아닌가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영호남의 갈등을 부추기고 싸워라. 하지만 뒤에선 우린 니네 편이야. 했던 게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이제는 그 국론 분열을 부추겨 왔고, 국론 분열, 어찌 보면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분열하고 각자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애써 분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 친위 쿠데타와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찬반 모두 절제하자? 절제는 누가 했었어야 될까요? 전한길, 나경원, 김기현, 탄핵 반대 105적,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당사자들, 전광훈, 손현보, 이런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탄핵 찬반 모두를 절제하자? 야야 니네 싸우지마. 야야 니네 싸우지마. 니네도 잘못 있고 너도 잘못 있으니까 둘 다 절제해. 장난칩니까? 이건 언론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분열을 부추긴 언론사들이 뿌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뒷짐지고 파면 선고가 나오니까 아, 이재명이도 잘못했고 윤석열이도 잘못했고 그 개딸들도 잘못했고 성족이 니네도 잘못했으니까 야 니네 둘 다 자제해. 니네 둘 다 절제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사설에 분노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나라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야, 니네가 지지했고 니네가 호소했던 윤석열이가 미쳐 돌아가지고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당신들이 지지했고 당신들이 뽑았던 당신들이 선출했던 박근혜가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지 다시 제도가 문제다. 이런 대목에서 저는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개헌주의자예요. 전 개헌하고 싶습니다. 개헌해야죠. 87년 체제 너무 낡았죠. 바꿔야죠. 하지만 그 개헌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이번 대선에 등장할 어느 누군가가 시대 정신을 내란 종식, 세대 교체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차기 정권이 알아서 하게끔 길을 열어주시라. 여기에서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가 구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프레임화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개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수구퇴행 세력이고 구태 정치라고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 차기 시대 정신과 그 슬로건을 보고 국민이 선택할 것이고, 그 국민이 선택한 자가 개헌을 할지 말지 임기 초반에 선택하시라.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어느 누가 되더라도 자신의 임기를 뭐 4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내각제? 개 같은 소리고요.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힘을 빼주는, 어딘가에 분산시키는 그런 형태의 권력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붙여 개헌을 하자라는 논의를 앞으로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나쁩니까? 근데 조선일보의 사설을 제가 얘기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윤석열이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극도로 정쟁이 심해지고 극도의 분열, 극도로 극단의 갈등이 생기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갈등을 활용하여 내란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너도 잘못 있고 너도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어서 내란이 일으켜진 거네. 이런 식의 지적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3명이 탄핵 소추돼 2명이 파면됐다. 왜 이름은 얘기 안 해? 한만두라는 별명이 생길 것 같아요. 한 정당의 탄핵만 2번. 한만두 당이라고 명명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도 저는 뭐 매일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 파이낸셜 뉴스 역시도 사실상의 친여 성향의 언론 혹은 친윤 성향의 언론으로서 무수히 많은 기사와 내란 선전지를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매일신문이나 파이낸셜 뉴스나, 다만 매일신문의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다 끌어당겨서 자신의 그 지면에 실어주거나 자신의 유튜브에 태워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아는 것이고, 파이낸셜 뉴스의 경우에는 제목 장사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요런 목소리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합으로 탄핵 혼란 극복하자. 분열을 누가 획책했는지, 분열을 누가 조장했는지, 그리고 그 분열이 실제 분열이 맞는지 다시 물어봐야겠죠.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바라는 것이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대선 주자를 밀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제해, 절제해, 양쪽 다 나빠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진, 미안합니다, 김부겸 씨 같은 사람은 저는 정치에서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죄송한데 이제 빠지세요. 빠지시길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도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 민주당이 자제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자제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4월 4일 이전에 한 3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내란이 발발하고요, 한 넉 달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할 때 삐딱선 타는 인간들 있죠. 그런 인간들 잘 주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데 이런 깜도 안 되는 인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는 너무 짜쳐가지고요. 주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글쎄 소개해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쨌든 이름 한번 언급되는 거에 엄청 환장하신 분이거든요. 언론 일면에 오르는 데에 환장하신 분이고, 언론에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상목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보면서 이준석이나 김무겸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뭐 대단히 절제하고 자제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정치인의 모습 같아요? 아니, 제 주변에도요. 이분이라면 환장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저는 12월 3일 이전에 이준석이라는 의원을 제 방송에서 많이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왜? 별 관심거리가 아니었거든. 근데 12월 3일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저에게 주요 관심사가 됐어요. 근데 왜 관심사가 됐냐? 자라날 때부터 이것을 경고하고 밟지 않으면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기만적 중립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이준석 부류의 인간들이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론의 사설 분위기를 아까 제가 짚어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설들에서는 자제해, 침착해, 여야 모두 잘못됐어, 이재명, 윤석열 지겨워, 내란 찬성이든 내란 반대 세력이든 다 지겨워, 이런 사람들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개헌도 외치고 여야 잘못됐다고 외치고 이재명도 악마와 적당히 하면서 경제 코드를 건드리거나 국방 외교같이 그랜드한 이슈를 자꾸자꾸 언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하고 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죠. 최상목 탄핵을 반대한다? 최상목 탄핵을 반대? 아까 김부겸 얘기를 하면서 김부겸 씨가 그랬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기각되고 나서 민주당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김부겸 씨가 어쨌든 캠프를 차렸다고 하니까 그럼 김부겸 씨를 위해 한번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내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내란의 종식이나 내란의 진압이나 헌법 수호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지를 열심히 해댔던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다 두더지 잡기 할 것처럼 두더지들이 많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여권 주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파면 이전부터 이재명에게 꽂혀서 이재명 악마화를 끊이지 않게 했던, 거의 항소심 2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수준의 협잡질을 했던, 언론 플레이지를 했던 여권 주자들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구태 보수인 그 인간들을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 중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부르는 어떠한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총리의 직무복귀가 결정됐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 맞는 말 같죠? 그죠?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픕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말은 한덕수 탄핵은 섣불렀다. 자제했어야 됐다. 근데 이 김부겸 전 총리가 과거에 뭘 얘기를 했는가? 2024년 12월 26일 김부겸 페이스북입니다. 탄핵을 피할 길이 없대잖아요. 아니, 뭔 소리냐고. 에? 한덕수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탄핵 기각이 되고 나니까 그냥 눈을 의심했어요. 12월 26일에 불과 한 3개월 전에 탄핵을 피할 길이 없대. 탄핵하란 얘기잖아요. 근데 왜? 탄핵이 기각되니까 이제는 이재명 잘못이야? 이젠 민주당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 기만적 중립
이냐. 이렇게 하면 조선일보가 좋아하거든. 이렇게 하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하거든.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하면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섣부른 탄핵 소추 권한을 자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근데 뭡니까? 김부겸 씨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했죠?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남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다.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위헌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유일하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탄핵소추권은 정당하다.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민주당이 자제했어야 됐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3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 아니 정치 왜 해요? 뭐 이렇게 말장난하면 재밌습니까? 요즘엔 SNS가 다 박제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워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불과 3개월 전에 자신이 했던 얘기를 돌아보고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젠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돼요? 이러면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상황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하면 윤석열 파면에 도움은 되는 행위였습니까? 전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이 집중해주고 띄워준다고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재명한테 손이 안 가. 김부겸이 차라리 낫지. 아니, 네 자유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고 지지하고 올려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은 정당 내에서 대선 주자로서 경쟁을 할 거면 이 정도의 기억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이 기각된 상황에 민주당 잘못했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어.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자기 과거 페이스북도 안 읽어보고. 이런 정치가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말을 뱉어놓고 책임지지 않는 거죠. 적어도 문재인 전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라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김부겸 혹은 비명계로 불리는 여러 주자들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 나오길 바랬잖아요. 제가 어떤 방송의 대기실에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제가 앞에 같은 대기실을 쓰며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윤석열 파면돼야지. 응, 파면돼야지. 당연히 파면돼야지. 근데 이재명이는 감옥 갈 거야. 이재명이는 이제 곧 유죄 나오거든. 이 얘기를 3월 초에도 들었고요. 2월에도 들었고요. 1월에도 들었고요. 아주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방송국에서 만났던 기자들 중에서도 진짜 이재명 너무 싫어. 화면만 나와도 싫어. 있지 왜 없어요. 이제 그게 내가 어떤 스탠스로 비평을 하든 평론을 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재명 싫어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가 나왔잖아.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거지.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일종의 악마화 작업이 한 5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재명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수예요. 그리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반적이야.
내가 얘기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재명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석에 가서 정치 성향이 저와 너무 반대인 사람 앞에선 저도 되게 조심하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제 얘기를 안 하고 뭐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도 안 꺼낸다고. 그 사람도 저한테 당연히 안 꺼내야 되겠죠. 레거시 언론 전반적으로다가 이재명은 부패한 사람,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은 감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석에서 밥 먹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유 이재명이는 아유 곧 감옥 갈 텐데 뭐 그러면 저기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나 이런 얘기를 2주 3주 전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입장인지, 박영식이 어떤 비평을 하는지, 박영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면서도 내가 이재명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과거에 논설위원쯤 했다라는 분이나 혹은 지금 현재 현업 기자나 레거시 언론의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3년 내내 얘기를 해왔어요. 이재명은 감옥 갈 거다.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내가 앞에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몰라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윤석열은 파면될 거야. 이거는 상식이지. 이거는 내란 행위가 직접적으로 증거로서 확인이 됐고 화면에 담겼고 윤석열이 하는 말과 증언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니까 윤석열은 파면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꼭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 뇌에 개념 탑재가 박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재명 감옥, 이재명 부패, 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범죄자. 이거를 5년 동안 지금 인이 박혔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처음에 만나는 사이인데 나랑 초면이에요. 초면인데 밥을 먹잖아 우리가. 초면인데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감옥에 가겠죠.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근데 나는 진짜 이재명은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좀 비겁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정말 초면인 사람한테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체감되느냐.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재명은 악마가 돼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아니라 진짜 노매너죠. 노매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게 그래도 정치 얘기를 꺼낼 때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편인데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 분기탱천하거나 초면인데도 감옥에 갈 거라는 식의 의사를 그냥 전달한다? 깜짝 놀랐죠. 그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을 거예요. 진심. 다 그런 사람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확신에 차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 여당도 야당도 어느 주류에 속해 있지 않지만 나는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그랬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고요. 과거에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남겨왔는지에서 잘 추적하고 따라가서 기억에 남겨둬야 된다. 이 사람들은 기승전 이재명을 12월 3일 이후에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란 진압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속을 채우는 게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대선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1등 주자를 때릴 수밖에 없지만
그 논리나 컨텐츠라는 것이 가령 이러면서까지 억지 차별화를 굳이 해야 되는 것, 이러면서까지 억지 차별화를 굳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 1도 안 합니다.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이미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받았던 기대와 관심은 이미 저는 그 색깔이 퇴색되고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12월 3일 그 내란 사건 이후에 보여준 이준석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던 준내란 세력들이 어느 쪽에 붙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준내란 세력들은 이제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 이제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요. 예, 여야 갈등 혹은 탄핵 찬반 세력들 자제해라, 절제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이거는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언론사들은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겨레와 경향이 어쨌든 어제 사설은 경향과 한겨레를 제외하고 볼 게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통합의 길, 모두의 대통령 책무를 다할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개딸의 수장인 이재명은 안 된다, 원래. 개딸의 수장인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겠죠. 한국 사회가 지금 갈구하는 시대 정신은 자명하다. 갈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고 분열을 넘어서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다시 뭐라도 해볼 수 있다. 예.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재판관은 결정문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란 문구를 담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파면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론을 모아 해내야 될 첫 과제는 수명이 당한 승자 독식 체제, 1987년 헌법을 뜯어 고치는 일이다. 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 인간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헌법이 잘못했거나 제도가 잘못됐거나 그런 식으로 양쪽 다 자제하게 만드는 거죠. 통합, 화합 좋은데 우리가 통합과 화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친구와 싸워도 잘잘못을 가리잖아요. 어떤 건 네가 잘못했고 어떤 건 내가 잘못했고 어떤 건 네가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사과, 인정,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강조할 건 윤석열을 승복시키시든지. 첫 번째, 승복 아직 안 했죠? 누가 승복했어요? 윤석열이 승복했나요? 안 했죠? 윤석열이 어디 승복을 했어? 윤석열은 승복한 적이 없어요. 아니, 윤석열은 승복도 사과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메시지라는 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나 얘기를 했던 것이지 윤석열은 승복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뭐 이런 표현을 썼지 늘 이런 식으로 알맹이 없는 사과, 개사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합과 통합과 자제, 절제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언론으로서 해야 될 것은 윤석열 방 빼라, 윤석열 승복해라, 윤석열 사과해라, 윤석열 인정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 윤석열만 합니까? 윤석열을 만들어서 옹립시켜서 여당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어제 내놨던 발표로는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나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로텐더홀에 모여서 108명이 무릎을 꿇어야죠. 안 할 거잖아요? 내란의 강 한번 넘어갑니까? 윤석열 파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할까요? 근데 어제 보세요. 탄핵 찬성파 색출하자. 공당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승복은 윤석열만 할 게 아니라
승복, 사과, 인정, 재발 방지 약속은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국민의힘을 뽑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이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평상시 상황이었다라면 제가 인정해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투표권이나 선택권을 이해해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 내란의 공범들이었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했잖아요. 국민의힘이 했던 짓거리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보수의 재건을 원해요. 정말 법치, 국방, 안보, 외교, 제도적 측면의 어떤 보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너무 빨리 뜯어고치거나 개혁적이거나 급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진보의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보수의 재건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가 보수입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가요? 내란 정당이죠. 근데 어제 이 정도 수준의 의원총회를 하고 끝냈다? 이 정당 수준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8대0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8대0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성이 있다면 저는 이제부터 국민의힘 지지하면 그거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파면이 됐잖아요. 8대0이 됐으면 정신 차려야지. 당신이 뽑아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해할 줄은 알아야지. 그리고 당신이 108명을 뽑아서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윤석열 체포가 지연된 거에 대해서 난 적어도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사과하지 않죠. 나는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과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이번 총선에서 밀어줬던 사람들은 적어도 절대 다수 국민에게 사과해야 돼요. 적어도 절대 다수 국민에게 미안해할 줄은 알아야 돼. 근데 좋아. 총선 이후까지는 당신들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근데 다만 내란 이후에 여전히 이 내란 정당을 지지하고 그래도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은 못 뽑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준다. 이걸 이해하잔 말입니까? 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전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차악을 내가 선택해서 뽑겠다는데 그 선택권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정은 해드리겠는데 그건 12월 3일 이전의 얘기고 12월 3일 이후에 내가 꽂힌 것은 당신들이 내란범을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줬기 때문에 탄핵이 지연됐고 그간 우리 국가적으로 입었던 그 손실과 막대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미안하다. 영식아 미안하다. 너 안 그래도 디올백 때문에 고생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윤석열 뽑아서 미안해. 내가 국민의힘 지지해서 미안해. 난 근데 진짜 이런 인간인지 몰랐어. 사과해. 사과하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더 잘 되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을 압박해. 국민의힘에 있는 108명이 로텐더홀에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무릎 꿇으라고 압박을 하라고. 그러면 우린 사과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 던져놓으면 그만이에요? 헬기 끌고 장갑차 끌고 총 들고 국회 들어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겠어? 그러면 그냥 노예가 되겠다는 거지. 정규재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 호남 시민들이 기가 막힙니다. 나 이랬잖아요. 호남 시민들이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사람들과 광주 호남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광주 호남 사람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민주당이 광주 호남 시민들의 눈치를 봐요.
광주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을 리드합니다. 광주 호남 사람들은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민주당을 리드한다. 근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정당을 비판한다는 건 저는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정당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비판을 경청할 줄 아는 자세. 내가 유권자로서 어떠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 전략적 선택만으로 그 전략적 선택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에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광주 호남이 그렇게 늘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할 땐 또 지지해주고 한편으로는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정당과 맹목적으로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표를 찍어왔던 사람들의 그 민주적 의식이라는 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광주 호남이 하실 거라고 보고 광주 시민들과 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르는 이 지역민들이 위대한 것은 늘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해오셨고 어떤 어설픈 중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자신들의 투표권으로 이 공당을 압박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로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경계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진 이 여러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미안해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미안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역이 대구라고 해서 지역이 영남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주변에서 하는 말 듣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윤석열 어떻게 됐어?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정당이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싫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나으니까 이 사람들을 뽑은 거에 대해서 그냥 안티테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싫다. 내가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이 후보는 부패하다. 그 생각은 자유. 그 판단은 자유.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 정당이라고 하나 있는 거. 그거 한 번 밀어준 것도 아닙니다. 에? 김영삼 이후에 또 누구 밀어줬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어떻게 됐냐고.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잖아. 내 주식 어떻게 할 거야? 국가 경제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있는 기금 없는 기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틀어막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열리면 그때 가서 환율 방어 안 된다고 또 그 정부 탓할 거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환율 방어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나마 1440원, 70원 한 것도 다 그동안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기금 땡기고 어디 예비비 땡겨가지고 그 돈으로 다 환율 때려 막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죠? 연말이나 가을쯤 되면 환율 막기가 이제 어렵단 말이야. 그때 가선 또 민주당 탓할 수도 있겠지.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잔 말이에요. 2년 11개월을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실수를 인간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이유는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내란 정당은 진짜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내란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승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승복하게 만들어야지. 국민의힘을 승복하고 사과시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 양식 있고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저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사과해라. 명맥 이어가는 거 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지경이면 바라지도 않지만 이어가고 싶다면 뭐 보수에 갇히고 어쩌고 나발이고 이어가고 싶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요. 총선에 108석 뽑아주신 분들이나 12월 3일 이후에 여전히 윤석열 외친 사람들이나 국가와 국민에게 대역죄인이 된 겁니다. 사과하실 줄 알아야지. 근데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국민의힘이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다고. 이 분열은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유권자들도 포함이에요. 잘못을 잘못했음 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12월 3일 이전까진 난 거론 안 한다고 했어요. 12월 3일 이후에도 똑같은 선택으로 똑같이 굴 거라면 유권자의 길을 포기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뭐 그런 자격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나는 때려 죽여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진보는 나는 그 혐오스러워. 얼마나 이중적인데 나는 진보 뭐 이런 민주당 이런 애들 아주 학을 띄어. 그래서 내란 정당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공범들을 또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을 두둔했던 사람들을 또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 없죠. 근데 하지만 비판은 해야죠. 그런 분들을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었습니다. 전 아직도 불안해요. 전 아직도 이 노각이 불안합니다. 전 아직도 최상목 같은 인간들이 불안해요.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그 권력의 발톱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위헌, 숨쉬는 위헌. 이 위헌 인간들이 저는 불안해요. 또 대선기를 지정하지 않고 버팅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설득이 불가한 것은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똑같아요.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은 동일한 해마와 이 뉴런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설득이 안 되죠. 근데 그 신념이나 이런 뭐 어떤 자기 확신, 의지를 떠나서 상황을 좀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영 논리, 이념, 정치, 종교, 확신, 신념을 다 배제하고 헌법재판소가 8대 0 판결을 내렸고 12월 3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헌법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개차반으로 만든 세력이 누구인지 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못했다면 참 미안한 일이다. 미안하게 됐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내가 폐를 끼친 셈이 됐다. 내가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치면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큰 민폐 아니었을까요?